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SNS에 댓글이 달렸는데 오창성 님이요. 네. 노광준 PD님. 전기본 오늘 2부가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걸 다셨더라고요. 어제 올려진 글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후특파원이시잖아요. 네네. 그 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시 땡 하면은 못 들으시고 한 6시 한 15분부터 들으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이게 손잡기가 너무 짧아요라고 맞아요. 이제 항의를 해 주신 청취자께서는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일단 조금 일찍 나와서 네. 조금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손에 잡히는 기후가 사실 그 딱딱하기도 하고 또는 생소하기도 한 부분인데, 이 지금 시간이 또 뉴스 뭐 정치 시사 뭐 관련해 가지고 막 하는 시간인데 낯선 뉴스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생각했는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이렇게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싹 안정되면서 제가 할 길 가야겠구나 하는 그럼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두 분이 하신 거지 표현 안 하고 듣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이서령 톡파원님, 네, 노피디님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기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 잠시 좀 그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아주 짧게 1분 내로 요약을 하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선생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가 부족해질 것 같다. 이유는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계속 잡아먹게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실제로 대규모 전력 소비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 부족 현상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변수까지 겹쳐지면서 실제로 지금도 전기가 부족한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베트남. 네. 또 우리 삼성전자 공장도 있잖아요. 베트남에 있죠. 저도 실제 베트남 가봤었는데 베트남 사람들 꿈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배워서 삼성 취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교실이 엄청나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베트남에서요. 그 우기 때 쏟아지는 베트남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력 발전을 못한다. 이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건설에 진심인 국가가 네. 베트남이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베트남에서 전력 부족이 있던 지난해 여름에 경기도 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업비 3조 원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 공연장까지 갖춘 멀티 복합단지가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 여기 알아요. 여기 큰 거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PF라고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끌어서 만드는 건데. 이게 하루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붙고. 불어나잖아요. 속이 타는 거죠. 네. 근데 한전은 한전대로 너무 전기 먹는 하마들이 여기저기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 수가 없다. 네네. 강원도 화력발전소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도 돈이고 시간이고, 우리 동네에 그 고압 송전탑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게요. 민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의 전력 공급 허가 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거부를 본격화할 것이다. 네. 이제 하려면 수도권이 아니라 딴 데 지으세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전기 많이 먹는 큰 덩치들끼리의 네. 전기 싸움이 옛날에 그 우리 그 농사 짓던 분들이 물싸움 하시듯이 논에 누가 물대냐. 논에 누가 물대냐 하듯이 예. 누가 한전 전력 공급을 먼저 가져가냐. 선점하느냐 갖고 지금 덩치들끼리 그냥 싸움을 하고 거칠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들이 그냥 다 수도권에서 먼저 자기가 필요 이상의 많은 전기를 사용량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니까 알박기 하냐?
그래서 전기 알박기 논란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PF 건설업체들의 어떤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네. 아주 격렬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이야기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밸리가 경기도에 들어오게. 남부에 온다. 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역 어디를 보더라도 산업단지다라고 하면은 굴뚝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고요. 그렇죠. 다 전기를 쓰죠. 그러면 AI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전력 맞아요. 사용량은 굉장히 많다. 옛날만큼 석탄을 뿜어내지는 않더라도 네. 전기 사용량이 그 불을 보듯이 뻔하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력이 새로 지을 곳은 많은데 전력 확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골머리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들도 보면 예전보다 많은 게 자동화돼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돼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리고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오면 일자리 세워져서 좋다 하는데 네.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압 송전탑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럼 다 그 싫죠. 그거. 갈등이 거기서 계속 벌어지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이 폭주하다 보면은 손을 놔요. 맞아요. 그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또 대출이자 계속 이런 악순환이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를 늘려야겠죠? 네. 어떤 전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게 참 큰 문제죠. 네. 어제 복습 다시 한번 전기본 국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는데 11차 전기본이 지금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는 2038년까지의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 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논란거리라서 아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우선 전기본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서야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한 걸 피해서 네, 이제 어떤 얘기인지 대략 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정기본에는 당연히 현 정부 추세상 원전을 4기에서 6기 정도 늘릴 계획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단독 보도가 어디다 지울까 이거를? 뜨니까 네. 이제 화들짝 놀란 산자부에서 우리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을 조용히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전으로 전기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말은 못하고 어딜까요 그런 데가? 아리백 수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그렇겠네요. 어쨌든 정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리백은?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네. 속을 끓는 거예요. 이거 수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안 된다. 한국 기업들 전전긍긍. 지난 2일자 노컷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이게 참 그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 되고 네. 글로벌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 애플이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아리백 납품업체한테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생전기로 만들지 않았. 우리 원전도 탄소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 구글 같은 데는 무탄소 경영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얘기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구글을 상당수의 제외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거 우리 아리백 아니면 안 되는데요. 원전은 안 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건. 대다수가 이래요. 노코멘트. 아하. 원전 돼요 안 돼요? 노코멘트. 우린 무조건 어쨌든 몇 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넷제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우선시해요.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노코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팔아야 되는데 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속을 앓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ASM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SML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순방을 하셨던 찾아가셨던 네덜란드 네. 가셔서 국빈 방문했던 그런 곳인데요. ASML은 뭐냐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장비를 파는 업체인데 네. 장비를 파는 업체면 약간 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밖에 안 팔아요. 여기밖에 안 팔아. 그래서 슈퍼 을이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가 안 팔면 못 하는 거네요. 우리가 대만 기업한테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한테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우리의 고객사까지 포함해서 넷제로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품을 사는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넷제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넷제로는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량, 뭐 흡수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돼야 된다. 그래서 ASML은 넷제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절감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네.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이건 아리백이죠. 아리백이라고 네. 얘기는 안 했지만 아리백이에요. 실제로. 그러네요. 아리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객사 삼성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그렇잖아요.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걱정이 우리나라 지금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양으로는 삼성전자 하나도 커버하지 못한다. 아 정말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에 국내에서 쓴 전력 사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10.3% 수준이고 석탄이 31.1, 원전이 30.4. 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췄잖아요. 네. 정부가. 그리고 원전 비중을 더 높여 잡을 경우에는 기업이 이러다가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잘 갖춰진 해외로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력이 30%인데 여기서 더 높이는 건 좀. 실제로 미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공장 지으세요. 이 정책이잖아요. 네. 어떤 정책을 하냐면은 리쇼링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생산 기지의 본국 복귀 전략이 있거든요. 아 재생에너지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지금 중국 가서 예, 차 예. 만드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 들어와라. 들어와. 그 대신 뭐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 네. 아리백 100% 지원해줄게. 아하. 이런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하면서 예. 이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이건 공장 아예 그냥 더 미국으로. 오지. 다 빼가지고 우리 와 재생에너지 100% 지원해줄게. 이런 리쇼링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임금 싼 데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겠네요. 예. 기업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라는 곳은 굉장히 많고 그곳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네, 네. 어떻게 보면 IMF 때 금모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제11차 전기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초안 발표가 그래서 임박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기후톡 파원 제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밴드에 오늘의 기후 밴드에 최하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원 햇빛펀드 시민발전 햇빛펀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은 수원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수원에 하나로 클럽이 크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데 사실 하나로 클럽 가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 지하로 안 가도 돼 이래가지고 여기 가시거든요. 단점은 비 올 때 어떻게 폭염일 그러네요. 때 어떻게 뜨거울 때. 여기다 주차장에다가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지붕 차광막을 만들고 그 수익을 시민들이 이제 같이 나눠 가지면서 전기는 대기업들한테 아리백 전기로 주겠다라는 네. 사업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수원 시민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1차 5억 원 목표라고 하고 만약 펀드에 가입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면 배당까지 있다 그래요. 연 5%.
거치 기간 2년에서 4년.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보 주신 최학렬님께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거군요. 꽃피는 봄이 오면 BMK의 노래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